네, 자, 안녕하십니까. 21세기 과학의 문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시퍼 이펙트, 루시퍼 효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새롭게 좀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악의 유래에 관한 선악과 이야기를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루시퍼 효과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에 아주 세세하게 잘 기술되어 있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 책이 테드톡, 테드 가라기에서 간단하게 한 15분짜리 영상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올려드리는 읽기 자료를 잘 살펴보시면 맨 뒤에 제가 유튜브 그 매지 링크를 좀 연결해 놨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루시퍼 효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악행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뭐 그렇기도 하고 아닐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짐바르도 교수가 제시하는 루시퍼 효과는 악의 경계가 뚜렷하다라는 이런 기존의 어떤 관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본디 착한 사람이 있고 몹쓸 악한 사람이 있고, 선과 악은 뒤섞을 수 없이 아주 뚜렷하게 갈라져 있다, 갈라놓여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짐바르도 교수는 자기도 빈민가에서 살면서 어떤 아이들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서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반면, 또 어떤 아이들은 같은 환경인데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 악행에 마약에 이렇게 쩌들어 살던 아이들도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은 그러한 그 악행에서 벗어나서 선한 마음을 리커버리 쉽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악의 경계는 확고한 것이 아니고 이런 그때그때마다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또는 도움의 유무에 따라서, 또는 어떤 통제나 감시, 견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의 경계에서는 뚜렷이 확고히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계는 그때그때마다 넘나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루시퍼 이펙트의 핵심 이론입니다. 루시퍼 효과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루시퍼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루시퍼는 천사였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의 신이 가장 총애하던 그러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야훼처럼 아름다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보다 뛰어난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훼에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대가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아래에서 이제 그 악마의 짓을 하게 되면서 지옥의 다른 타락한 천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실제로 악의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루시퍼 효과라는 것을 짐바르도 교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의 상태로 빠져들게 만드는 힘, 또는 더 짧게는 이 힘의 행사라고 번역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잉글리시로는 the exercise of power입니다. exercise라는 것은 이 힘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하고 사용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루시퍼 효과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선악의 경계 이리저리로 넘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루시퍼 효과는 이렇게 사람이 선한 상태에서 악의 상태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힘의 사용을 말하는 것인데,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에 이르도록 허물어 버리는 것. 죽을 지경이 되도록 삶을 부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악의 어떤 의미를 점층법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시퍼 이펙트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약한 경우로부터 아주 강한 경우로까지 쭉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나날살이에서도 악을 행할 수 있고, 반면에 아주 커다란 이런 악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아부그라이브라는 이라크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이런 이라크인 학대라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라크 이제 그 정부는 이제 무슨 핵 또는 그 일반 이제 그 사람들을 이런 독가스로 이제 살해하는 이런 만행들을 저질러 왔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미군이 이라크에 파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이제 핵무기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이라크 군의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힌 군인들을 이제 고문하고 학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학대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읽을거리에는 그 사진들 가운데 몇몇을 좀 끔찍한 이런 학대 장면들을 모은 사진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 학대, 우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포로도 이제 그가 싸우기를 포기하는 한, 투항을 하는 한 포로로서 인간적 대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에게서 필요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헌병들을 시켜서 그들을 학대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이렇게 했던 아주 반인륜적인 이런 악행들이 저질러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악행에 대해서 몇몇 병사들의 일탈 행위다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흔히 썩은 사과 또는 나쁜 사과라는 이론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그 부대에 있던 모든 헌병들은 다 선한 좋은 사과인데, 좋은 사람들인데, 좋은 병사들인데, 몇몇 병사가 마치 썩은 사과처럼 나머지 병사들을 오염시킨다. 이래서 이 썩은 사과, 나쁜 사과만 이렇게 도려내거나 덜어내면은 전체적으로 그 사과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이런 심리학의 한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썩은 사과 이론을 가지고 조금 썩어 들어가니까
여기만 이렇게 도려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났던 이런 악행들은 그 몇몇 병사들만 도려내면 다 원상복귀 될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장면인데요. 비교적 덜 끔찍한 사진을 좀 골라왔습니다.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죄수복을 입고 무릎을 꿇린 채 맹견을 앞에 두고 이제 위협을 한다면은 이 죄수는 이 포로는 굉장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바르도 교수가 이런 식의 정부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물음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악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 악행의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 탓으로 돌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만 처벌하면 이 악행 또는 이 학대 이것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문제 해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물음 대신에 올바른 물음은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라는 것은 여러 곳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시스템에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명령권자의 잘못된 명령이라든지 통제의 어떤 통제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특히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권력인데요.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주어진 경우 그리고 그 권력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면해 주는 경우 이때는 반드시 이런 악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책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봤을 경우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기질이 어떠한가, 어떠한 성향인가, 악행을 하는 성향인가, 악의 기질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의 내면적 기질을 갖고 썩은 사과냐 아니냐를 묻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이론이 이제 무대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었는가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무대라는 것은 과연 강제적인 어떤 강압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어떤 그 자신도 모르는 어떤 편견과 또는 이런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는가 문화적인 차별이라든지 우월감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쁜 통 이론이라고 합니다. 통 자체가 나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과들이 쉽게 썩겠죠. 그 사과도 나쁠 수 있고 통도 나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통을 만드는 사람의 기술이 좀 모자랄 경우 한마디로 말하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러면 이런 책임의 어떤 소재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개인, 사람, 그리고 상황이나 조건, 마지막으로 그런 개인과 상황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그래서 이 체계라는 것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을 악행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바르도 교수는 간단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악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상황을 바꿔라.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어떠한 체계 시스템 안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나쁜 상황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우리가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악행을 행하는 이제 원인이죠. 악의 유래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사과 가운데 썩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썩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심긴 어떤 악행, 이것을 가능케 만드는 악심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몹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capacity, 담을 수 있는 용기, 그릇과 같아서 거기에 담겨 있어서 그것이 그냥 쭈루룩 마치 물고가 터지면 물이 흘러나오듯이 그 마음 속에 있던 몹쓸 마음이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저절로 쭈루룩 흘러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이론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주머니처럼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트워크, 하나의 그물처럼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한 판단 또는 기억 또는 예상되는 결과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마다 내려지는 것이다 라는 네트워크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자,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결국은 권위, 복종에 대한 의무감,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실험을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아주 유명한 복종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뭐 이제 올려드린 글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아주 뭐 짧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좀 기억력 이제 테스트 실험이다라는 것으로 좀 속여가지고 엉뚱한 실험을 하게 만듭니다. 핵심은 이렇게 보이면 여기 전기 자극을 손가락에 연결시켜가지고 교사와 학생,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나누어서 교사가 이제 학생에게 단어를 맞추는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름 하면 더위 이렇게 맞추면 되는 거죠. 이 낱말에 짝을 맞추면 되는 그런 문제를 내게 됩니다. 처음에 잘 맞추다가 중간에 갑자기 학생이 자꾸 틀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벌을 주도록 요구하게 되는데요. 교사 역할을 맡은 실제 실험자들이 얼만큼 강하게 벌을 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벌을 줄 수 있는지, 이 정도를 시험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100% 책임을 질 테니까 아까 우리 그 서약서에 서명하신 대로 일단 교사로서의 그 역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받고 100% 책임을 면제받은 이 교사들은 450V까지 되는,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전기량이 되는데요. 그 정도로까지 사람들이 처벌의 수위를 높여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수위를 높였을까요? 밀그램 실험은 참가자 가운데 남녀 상관없이 모두 70%의 복종을 했다고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행위의 책임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그들 자신이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상황이라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놓인 처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바꾸기 어렵죠, 그죠? 물론 완전히 못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은 남자로 태어났으니 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들이닥친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상황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약속을 통해 가지고 서약을 통해서 연구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아닌 연구원이 100%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비록 이거 이렇게 450V까지 누르면 저 학생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판단을 충분히 했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누르면 안 돼라는 그러한 어떤 양심의 소리를 들었고, 또 그런 양심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처벌을 가했다면 나는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양심과의 싸움 속에서도 결국 많은 사람들은, 70%의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연구자의 명령에 복종했다는 것이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사람은 이런 권위적인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처하면 대체로 70% 이상의 사람들이 눈먼 복종을 하더라. 과연 그럴 것인가?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끌고 가면 사람은 마치 이 거대한 기계 속에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그런 책에서 안나 아렌트는 이것을 톱니바퀴 이론 또는 졸개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이히만은 그가 그 권위에 복종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그가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 그가 향유했던 권력, 그리고 그에게 주어져 있었던 다양한 어떤 그 일상생활의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과 유대인 학살이라는 것을 맞바꿨다고 봅니다. 저는 아이히만은 분명 악을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는 양심, 바른 마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처럼 그 권위에 복종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간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바른 양심을, 바른 마음을 저버린 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또는 나름대로의 국가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몹쓸 짓을 또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복종의 내면에 깔려있는 인간의 이런 자발적이고 또는 자율적인 이런 행위를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악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큰 내용으로 이제 진바르도 교수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진바르도 교수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제대로 된 통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력을 준다면 반드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행은 크게 7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7가지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슬쩍
악의 구렁텅이에 발을 내딛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된 뒤에 그 상황 속에서 만나는 남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의 부품 정도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자기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그 책임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권력의 눈이 멀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멀고 따라서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뒤에 눈먼 복종의 길을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단적인 규범에 무조건 순응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기가 마음속으로 바른 마음으로 비춰봤을 때 분명히 악행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을 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악이라는 것을 심리적인 단계 그리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좀 그 단계별로 심화되는 이런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바르도에게 악의 발생 원인은 크게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감시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묵인하는 그런 체계,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놓인 그 한 사람이 스스로 바른 양심을 이제 저버리는 이러한 태도, 성향으로부터 악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 사례로 이제 그 조 다비라는 이 아까 보여드린 아부그라이브 이런 그 포로 학대 사건을 폭로한 한 병사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악에 맞서 싸우는 이 한 사람의 힘으로를 통해 가지고 악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악에 대한 심리학적인 설명은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이 견제나 감시나 또는 책임 없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 상황 아래서 권력을 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부그라이브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 악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학대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폭행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굴욕감이 되고 어떤 의미에서 인간성에 대한 어떤 말살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다양한 낱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악이라든지 악행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진바르도 교수는 이런 악의 뜻매김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심겨진 씨앗과 같다. 그 악의 씨앗이 우리 마음 속에 심겨져 있어서 그 씨앗이 자라고 나면 갑자기 어느 날 우리는 그 씨앗의 무게 때문에 자라는 나무 열매 때문에 나무의 크기 때문에 그 악의 이끌림에 의해서 악을 저지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악의 씨앗이 자란 사람들 무리 그 악인들의 무리에 휩쓸림으로써 같이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에 그 심긴 악의 씨앗과 같은 비유를 가지고 악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이런 성폭행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한계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행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 또는 부추김 또는 이것이 악이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용기를 짓밟는 이런 사회적인 관행들, 태도들, 더 나아가서 특별한 정도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의 부족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지 마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악의 씨앗이 심겨 있다가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나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영향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악행은 마음의 씨앗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악은 언제나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라는 구조로서 일어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릴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악행을 저지를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악행이 저질러지는 현재 자체에만 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현재 자체로부터 벗어나서 그의 5분 뒤 또는 뭐 일주일 뒤, 1년, 5년, 10년 뒤에 자기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순간의 그 분노 또는 순간의 그 잘못된 판단들을 억누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행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주 바쁜 일로 어딘가 막 뛰어가듯이 가야 할 때가 있을 때, 시간에 쫓기고 있을 때는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를 도와줄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부터 눈앞에 닥친 시험 이런 것들부터 나의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 내가 시선을 돌릴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관심이 끊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의 시간, 나의 현재에만 몰입하다 보면 그 현재의 나의 어떤 문제를 가로막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또는 그것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그 순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그때 자신에게 어떤 견제받지 않는 또는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그런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로 악행이 발생한다고 보는 셈입니다. 악한 시스템은 또는 몹쓸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저마다의 삶에 매몰된 채 어떠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지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악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계속 강조하게 될 텐데요. 악이라는 것이 마음의 씨앗과 같은 곳에서 자라나거나 또는 마음의 주머니에서 툭 찌르면 먹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가 맞서 싸울지라도 또는 누군가 아무리 그가 착한 짓을 할지라도 그의 의지와 반대로 악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이 일어나는 원인은 선의지나
또는 악의지나 또는 그의 조건 등등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물려 한꺼번에 원인이 되어서 복합계처럼 악은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 일어남을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또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충동 등등까지 모두 포괄되는 매우 복잡한 이런 복잡계 방식으로 나눠서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루시퍼 효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